자, 뭐 요런 거였어요. 지금 요거는 요즘 문제는 보기가 선지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쉬운 유형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한글 먼저 읽고 위에 내용 읽어도 어느 정도 내용 이해 그 추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내용 한번 볼게. 자, 많은 사람들은 view A as B 이렇게 한 구문이야, 그죠? A를 B로 본다라는 뜻이거든. 수업 이 잠을, 그죠? 잠을 단지 다운타임 하면 뭔가 좀 없는 시간, 그죠? 가정하지 않는 시간을 다운타임이라 그러죠. 물어봅니다. When their brain, 그들의 뇌가 shut up 하면 이것도 뭐 뇌가 딱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는 거. And their body rest, 그리고 신체가 쉬는 그런 때로 본다라는 이야기야. 자는 시간이야. 자, 그래서 in a rush, 서두름 속에 in a rush 하면 서두름 속에, 그러니까 서두르는 와중에 이런 의미겠죠. to meet 뭔가를 미세 의미가 우리 고등부 독해에서는 만나다라는 의미 외에 충족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더 많이 충족하다. 뭔가 충족하기 위해서 막 서두르는 동안에, 서두르는 와중에 뭘 충족하려고? 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household responsibilities, 뭐 가정의 어떤 그런 책임. 그쵸? 가정의 책임 뭐 있는데 너희들 사실 학교 가면 땡이지만 집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어쨌든 뭐 정리도 하셔야 될 거고 집에 청소도 하셔야 될 거고 빨래도 하셔야 될 거고 혹시 빨래는 내가 한다 있나요? 아니면 설거지는 내가 한다 그럴 시간 없죠 그지? 집에 지금 거의 자러 가는 게 거의 집이잖아.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건데 고등학생들은.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꽤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컷백 한단 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을 줄여요. 쌤이 약간 좀 그렇거든. 어쨌든 간에 나는 자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렇잖아. 나는 그 좀 자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그러니까 뭘 되게 생산적인 걸 하진 않아. 밤에 좀 늦게 퇴근하는 편이잖아요. 늦게 퇴근해서 새벽에는 주로 그냥 예능을 봐요. 넷플릭스 보고. 난 꼭 그렇게 해서 해야 하루가 마감이 되는 것 같아. 한 2시, 3시만 이때 자는데, 근데 보통 또 피곤해서 막 진짜 이 잠이 오지 않으면 잘 안 자게 돼. 잘 안 자고 싶어. 나는. 근데 그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8시간을 잔다.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1이면은 인생이 한 90살까지 산다 요즘에 라고 치면 한 30년을 누워있는 거잖아.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근데 사실 아니긴 아니야. 잠은 개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좀 충분히 자줘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뭐뭐 하면서 thinking 자체가 여기서는 분사구문입니다. 그죠? 생각하면서 분사구문 뭔지 이야기했었죠. 접속사로 두 문장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고 그 다음에 주어도 없고 동사인데 ing 형태나 pp 형태로 쓰는 거. 이 ing는 능동태 문장이면 ing, 수동태 문장이면 pp입니다. 이거 능동태 문장이었다는 거죠. 그냥 생각하면서 접속사의 의미를 그냥 말이 연결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 It won't be, will not의 개념이죠. problem.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잠을 줄이는 것이. 왜냐하니까 because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 이런 모든 다른 활동들 위에 있었던 이런 일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가족의 이런 활동들이 seem 보이죠. much more 훨씬 더 해서 much는 이 비교급 앞에 강조하는 거죠.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잠 좀 줄이고 뭐 이거 하면 되지. 집안일 하면 되지. 잠 좀 줄이고 일 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얘들아, 이 고등부 독해는 지문 자체가 논리적인 구조가 그냥 좀 정해져 있어. 그 구조가 뭐냐면 어떤 말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but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하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그냥 일반적인 통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에 있던 이야기들은 but부터가 이 작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요지예요. 주장이에요. 하지만 근데 내 생각에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연구는 밝히고 있잖아. 대디아를 a number of better task. 아주 a number of 하면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은. 요 자리 이제 대신에 the number of 하면 뭐가 돼요? the number of. 뜻이 완전 달라지는데. the number of 하면 수라는 뜻이 돼요. 수.
더 대신에 더라고 하면 수라는 뜻이 돼서 더라고 하면 틀리겠죠. 많은 그런 중요한 일들이 carry out 수행한단 말이야. during sleep 잠자는 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수행되는이 맞겠다 얘들아. 여기 수행되는 요 PP 형태겠다. 왜냐면 뒤에 동사가 여기 나오네. 그죠? 잠자는 동안에 수행되는 그런 많은 중요한 일들이 have to maintain. help라는 동사는 우리 주요 오형식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고요. 또는 그냥 maintain에서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돼.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써도 되고 maintain 동사 원형 써도 되고. 이것이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단 말이야. 뭐 건강한 그지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지. 그 다음에 이제 enable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to function 기능할 수 있게 at their best 그 최상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면은 요게 help가 첫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동사고요. 그 다음에 enable이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최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enable이라는 동사는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만 취합니다. to 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뭐 ask, enable, tell, advice 있었죠?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에 너의 뇌는 is hard. 뭔가 좀 hard work, 뭐 열심히 일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형성하면서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그죠? 만들면서 the past 보통 있잖아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정도의 의미가 되게 많아. 물론 이제 다른 접속사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뭐뭐 하기 때문에 뭐 등등 많겠지만 뭐뭐 하면서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어떤 경로를 만들면서 어떤 경로냐면 필요한 경로죠, 그죠? For learning and creating memories and new insight. 그러니까 이제 뭐 학습하고 뭐 기억 같은 걸 학습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만드는데 경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열심히 뇌가 일하고 있는 거래요. 잠자는 동안에. 그쵸? 자는 동안에 뇌가 쉬는 게 아니고 뭔가 오히려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 이렇게 만들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래. 너네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잠을 푹 잘 주셔야 된다. 그죠?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된다. 자, without enough sleep.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잠자는 거 충분한 잠이 없이는 그죠? without 뭐 없이는 충분한 잠이 없다면 you can focus and 너는 집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focus랑 pay랑 이렇게 병렬되는 구조죠. can focus, can pay attention. 그 다음에 또 이 세 가지죠, 그죠? 그 다음 can respond 여기까지죠, 세 가지. focus, pay, respond. 다 이제 can't 다음에 연결되는 구문이라서 동사 원형으로 연결됩니다. 집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pay attention 마찬가지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respond quickly 빠르게 반응할 수 없다. 그냥 잠 좀 많이 덜 자면 그렇잖아, 그지? 약간 반응이 느려지고 멍하고 이렇죠. 자, a lack of sleep 잠의 부족은요 may even cause 또 이렇게 유발할지도 모르죠. mood problem 어떤 그런 mood가 여기서는 이제 분위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감정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감정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네, 그죠? in addition, 게다가 추가적으로 growing evidence, 이제 뭔가 더 많아지는 그런 증거가, 그래서 ing 자리입니다. growing이 많아지고 있는 증거가 얘가 주어예요.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보여주죠. 뭐를? continuous lack of sleep. 얘가 주어죠, 그죠? 계속되는 잠의 부족은 얘가 주어예요. 부족. 잠의 부족은 증가시킨단 말이야. risk for developing serious disease. 심각한 질병을 개발하는 거. 뭐 이때 개발은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발생하는 그런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뭐 잠의 부족이 사실 좋은 게 없네요, 그죠? 잠 충분히 자줘라. 그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23번 넘어갈게요. 23번. 아, 23번. 몬순 기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지리 좋아하시는 분? 몬순 기후. 뭐 이런 내용이래요. 몬순 기후인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엔 차가워진 육지로 공기가 내려와 고기압이 몬순 기후인데요.
일반적으로 겨울엔 차가워진 육지로 공기가 내려와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겨울엔 고기압인 육지에서 저기압인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육지는 바다보다 빠르게 데워지는데요. 결과는 반대로 육지인 저기압, 바다인 고기압이 만들어져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 바람은 비구름을 많이 몰고 와 우리가 아는 여름철 장마를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바람이 정반대로 불면서 기상 변화를 일으키는 계절풍, 몬순. 무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몬순 기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몬순 기후라는 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절풍의 개념이라서 아까 뭐 띠 같은 거 보이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야 고기야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여름철에 장마, 그지? 라는 것들을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후래요, 알겠지? 그런 기후인데 요 내용에서 이제 그게 나오거든. 거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 어떤 날씨를 만드는 그런 기후 중에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The whole of human society. 인간 사회 전체는 운영이 되겠지. Operate on knowing. 이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ing 자리입니다. 그죠? 뭐뭐를 기반으로 이 말이야. The future weather. 그러니까 이미 그 weather이라는 중심 소재가 나온 거지. 인간 사회는 날씨를 아는 것으로 운영되는데 인간 사회는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날씨를 알면서 인간 사회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그죠? 어느 정도의 주제적인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인간 사회는 날씨에 영향을 받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의 농부는요. monsoon rain이 will come next year. 내년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자 말이 요때 왜의 의미가 뭐냐 봐라. 이 인도의 농부는 안단 말이야. 뭘 하냐면 요 사이에 사실은 더 타임 같은 선행사의 개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때 왜는 뭐냐면 뜻이 없고요. 뭡니까? 이 더 타임을 받아주는 관계 부사의 개념이죠. 시간이나 장소 개념이 더 타임, 장소, 더 플레이스 이런 어떤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면 요거는 생략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몬순 비가 장마가 이 말이에요. 몬순 기후가 내년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이 말이에요. 그죠? 내년에 오는 그 때를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때를 안다. 아까 맞겠네. 그래서 they know 그들이 알죠. 뭐라냐면 어떤 그런 시기 when to 요거는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 개념이겠다. 그죠? 의문사 투부정사 언제 심어야 될지 요 정도 개념이네. when to plant the crop 그러면서 언제 작물을 심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여름철 되면 장마가 오고 장마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다 알잖아요. 그만큼 얘네들도 안다는 이야기야. 몬순 기후에서 장마가 언제 오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언제 작물을 심어야 되고 이런 걸 안다. 이 정도 개념이에요. 그게 뭐다? 결국에는 날씨가 인간의 어떤 사회를 결정하더라 라는 개념인 거죠. 자, 농부들이 인도네시아 농부들은 알죠. 또 two monsoon rains가 each year 매년 온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야. There are 하면 무엇이 있다. 두 개의 몬순 어떤 장마 두 개의 몬순 장마가 매년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다음 해에 they have two harvests. 그래서 두 번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도는 그런가 봐요. 그죠? 두 번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This is based 해서 기반을 두고 있다. 수동태의 개념이지. On their knowledge of the past. 과거의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As a monsoons 그 monsoon이 have always come 항상 왔단 말이야. 현재 완료 형태 항상 왔어요. At about same time each year 매년 비슷한 시기에 왔단 말이죠. In living memory 어떤 그런 삶의 기억 속에서 왔다라는 거야. 하지만 또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나서 but 이렇게 나오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지. 여기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 그치? The need to predict 그 예측할 필요 이렇게 되겠죠.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앞에 need 꾸며주죠. 예측할 필요가 goes deeper 더 깊어지고요. than this 이거보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얘들아 but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반대적인 위의 내용하고 반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적인 개념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문 논리 구조상
날씨를 아는 것이 그 인간 사회를 아는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뭐 인도의 몬순 뭐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하지만 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측할 필요라는 것이 사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추가적인 개념이에요. Goes deeper than this 이거보다. It influences every part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다고 그게. 단순히 그냥 수학하고 작물 뭐 재배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날씨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끼친다고. 이해됩니까? 요때 버스의 의미는 추가적인 의미인 거지. 됐지? 우리의 집이나 도로나 철도나 공항이나 뭐 이제 사무실이나 뭐 so on 등등은 are all designed 모두 다 디자인되어 있어요. 수동태죠. For the local climate. 그럼 당연히 이제 지역 기후에 맞춰서 디자인되어 있잖아. 나라별로 좀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건물 같은 것들이.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뭐 예를 이렇게 든 거죠. 잉글랜드의 모든 집들은요. 영국의 모든 집은 central heating 중앙 난방이 있대, 그죠? 중앙 난방을 가지고 있고요. as의 의미가 뭐뭐 때문에 because의 의미입니다, 그죠? because 뭐 때문이냐면 the outside temperature usually below 20 Celsius 20도 이하 보통 내려가니까 좀 따뜻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보통. 그 다음에 하지만 no air condition, air condition이 뭔데? 에어컨, 그죠? 이 냉방기는 20도 이하가 거의 연간 유지되는데 냉방기가 필요가 있겠나? 그죠?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니까 이것도 as가 because의 의미죠. 기온이 rarely 거의 없다. 야, rarely 하면은 부정어구입니다. 거의 없다라는 의미예요. Go beyond 26 Celsius. 자, 섭씨 26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냉방기가 거의 필요 없다. 자, 뭐하는 반면의 개념이죠. while 여기서는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가 is opposite is true.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반대 현상이 사실인 반면에. 반대 현상이 뭐예요? 얘네들은 날씨가 좀 더운가 봐. 냉방기가 있고 주로 이제 히터 같은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Most houses, 대부분의 집이 have all air conditioning. 모두 다 이 냉방기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없죠. Rarely central heating은 거의 없어. 난방기는 없어. 얘네들이 약간 기온이 높나 봐요. 그 정도의 개념이었지, 그지? 우리의 삶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더라. 뭐가? 날씨가, 기후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 24번이고 제목 문제였을 건데 제목 문제가 주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목 문제가 주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는데 주장처럼 딱 직설적이지는 않을 수 있거든. 내용만 해도 그래도 주제적인 부분이에요. 내용 한번 볼게. Our ability to calculate lately. 우리 이제 그 능력입니다. 뭐 정확하게 recognize 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벨은 뭐야? 라벨을 붙이다 하면은 이름표잖아, 이름표. 그러니까 요때는, to recognize 하고 to label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문이 있죠. 요 앞에 to 있습니다. 이렇게 얘들이 이제 병렬 구조가 되겠지? 뭔가 인식하고 감정의 라벨,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우리의 능력은, 얘가 주어져? 동사 여기 있어요. is. 흔히, is referred to 하면 뭐라고 불려진다. 수동태입니다. BPP 형태. 뭐로 불려지냐면 감정 granularity, 감정 밀집도, 감정 입자도 이렇게 불려진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감정 입자도가 뭐야? 그냥 이렇게 물음표 있는 채로 가시면 돼요. 알겠지? 모든 단어, 모든 어떤 새로운 개념이 탁 나왔으면 요게 소재구나. 근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면은 밑에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을 거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감정 입자도라는 것은 뭔가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 감정에 이름 붙이고 뭐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In the world of Harvard psychologist 수잔 데비드. 수잔 데비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수잔 데비드의 말에서 learning to label emotions. 자,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거, 그죠?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with a more nuanced
자, 요거는 뉘앙스잖아. 뉘앙스 vocabulary. 어떤 그런 더 뉘앙스하면은 야, 이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미묘한 차이를 뉘앙스라고 그러죠. 미묘한 차이 있는 그런 언어 이렇게 되겠지? 미묘한 차이 있는 언어로 어떤 이 감정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 좋아요. 동사 여기 있죠. Can be absolutely 절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요한 단어다. transformative 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정도 단어 좀 알아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옵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자, 뭔가 미묘한 차이 있는 언어로 내가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트랜스하면 얘들아, 트랜스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하다, 바꾸다 이런 의미거든. 그치? 쌤 아들네 보니까 뭐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로봇 가지고 놀던데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갈 생각 안 하고 방구석 앉아가지고 슉슉슉 소리에 쌤이 많이 깨거든. 난리나. 슉슉슉 그게 막 점점 고조가 돼. 막 지는. 뭐 난리 났어. 니도 옛날에 그랬나? 그랬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절정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냐?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이거 하는데 그지? 뭔지 알죠? 변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내가 봤을 때 한 4살 5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지도 알아 이거를. 이거 하도 많이 나오니까 로봇 변신할 때 그죠? 변신, 변화하는 거. 근데 요 단어만 보면 자꾸 이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데이비드가 설명합니다. 데디아를 설명하죠. 무슨 말이냐면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우리가 그런 어떤 이때 리치는 부자의 풍부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풍부한 감정 언어, 감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it 가짜 주어죠. 그죠? 뭔가가 어렵대. 가주어. 그냥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대. communicate our need.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욕구를 전달하고 to communicate가 진짜 주어의 첫 번째 진짜 주어고요. 그 다음에 to get이 요게 이제 진짜 주어 두 번째죠. 그죠? 얻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되겠네. support that. 어떤 그런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다. 어떤 지지냐면 we need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얘들아, 감정을 정확하게 잘 표현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뭐죠? 선생님, 감정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질투가 나는데 질투가 나는 거에 뭐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자면 내가 질투가 났을 때는 뭐랄까?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언어로 뭐 질투 A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질투가 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감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명명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죠? 화가 난다. 내가 부럽다. 내가 섭섭하다. 내가 불안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감정적인 표현을 해보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물론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친구는 뭐 자기 이름 말하면서 그죠? 내가 굉장히 섭섭해. 그럼 나 재진이가 감정 A 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좋대 사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하지만 또 났다. 그래서 또 났다. 논리구조. 또 났다. 그죠? 그러나 those 사람들이야.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 those는 사람들이거든. 어떤 사람들?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too much. much better. emotions까지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뭔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사이에서? 다양한 감정들 사이에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죠. 얘들은 얘가 좋으면 그러면 얘가 동사 맞겠다. 한단 말이야. 훨씬 요거 뭐예요? 비교급 강조예요. 비교급 강조. 요 뒤에 better이라는 비교급 나오죠. 훨씬 더 잘한다. At managing the up and downs of ordinary existence. 자, 어떤 뭘 잘하냐면 관리하는 걸 잘해요. up and down 하면 뭐 이렇게 뭐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이 말이니까 뭔가 온갖 일들, 굳은 일들 이런 의미로 쓰여졌네. 평범한 존재로의 온갖 일들에 있어가지고
더 관리하는 걸 더 훨씬 더 잘한다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감정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나 지금 화났구나, 나 지금 뭐 했구나, 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보다 이런 사람보다 비교하고 있죠. 그죠? 어떤 사람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 모든 것을 그쵸? 흑과 백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그치?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막 화가 났다 또는 뭐 약간 뭐 불안하다, 그 다음에 또 뭐 두렵다, 이런 감정 자체가 그냥 약간 무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 그냥 좀 정상 아니네, 약간 이 정도. 나 좀 열이 오르네, 이 정도. 그래서 또 그냥 뭐 뭔가 되게 좋으면 기쁘다, 정말 환호한다, 뭐 기쁨에 내 스스로의 라벨도 나 기쁨사야, 뭐 이거 있으면 뭔가 이게 막 나눠져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내버리면 굉장히 너무 무미건조하잖아. 그게 이제 흑과 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보다 어쨌든 감정을 잘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잘 대처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라는 이야기, 자기 일들에 있어요. 여기 뭐예요? 주제예요. 여기 주제예요. 그러면서 요 정도가 어떤 사람보다 해서 요렇게 있잖아.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보다 해서 요 부분 빈칸으로 들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 왜 그 전에 문제 풀었잖아. 함축, 밑줄 쫙 끈 다음에 이 밑줄 끈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해서 함축 의미 문제로 내도 쌩 같으면 함축 의미로 내겠어. 이 부분. 흑과 백으로 모든 것을 본다라는 의미가 뭐니? 라는 거는 주제랑 딱 연관되면 뭐예요? 감정에 있어서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지? 감정에 있어서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이란 뜻이죠. 이 부분 잘 봐주시고, 사실상 research,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죠. That they ar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그런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감정적인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과정,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주어야 is related to 하면 뭐뭐와 연관이 되다라는 뜻이고요. 수동태입니다. greater emotion, 더 큰 감정의 그런 regulation, 통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psychosocial well-being, 이제 뭐 심리 사회적인 행복,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주제는 뭐예요? 감정을 잘 구별하고 라벨링 해라가 되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아까 전에 조위에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이런 말이 있었잖아. 제일 위에 감정 입자도라고 불려진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요것도 보면 함축 의미로 이렇게 감정 입자도라고 불려진다.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함축 의미로. 이것도 감정 입자도라는 것이 뭐냐? 요거 한번 볼까? 자,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 뭐 그렇죠. 좋다 나쁘다. 여기 흑백 놀린 거죠. 그죠? 이런 거보다 좋다면 기쁘다, 뭐 신난다, 행복하다가 있을 거고, 나쁘다면 화가 난다, 슬프다, 답답하다 있을 거고, 좀 더 세분화 시키는 거죠. 그죠? 요래라 라는 이야기가 전체적인 이야기였고, 자, 입자, 그라뉴얼 자체가 뭐냐면 입자라는 뜻이에요. 알맹이라는 뜻이거든. 맞지? 알맹이, 곡식의 어떤 나단, 이런 뜻인데, granularity 하면 입자도라는 뜻이에요. 입자도가 뭐냐면, 여기 보면 알맹이가 좀 크죠? 그죠? 여기로 갈수록 좀 더 알맹이가 작아지죠? 알맹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입자도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emotional granularity 하면 감정 입자도라는 말은 뭐냐면, 감정의 입자도가 높을수록, 더 촘촘할수록, 더 잘 나눌수록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식한다라는 이야기다. 알겠지? 감정 입자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는 하고 갑시다. 네. 자, 다음 25번이죠. 25번. 그 한 줄 영어로는 26번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있을 거고요. 쌤이고 해석까지 같이 준 거에는 이렇게 도표 있을 겁니다. 그죠? 해석까지 같이 준 거에는 도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표는 굉장히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쑥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거 해석 안 해줬어. 그냥 뭐 도표 문제, 실용 문제는 그냥 한번 내용만 읽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꼭 성화 잘 들어. 성화는 도표 문제 꼭 나오더라. 왜냐면 알겠지? 성화는 이상하게 도표 문제를 꼭 챙기시던데 뭐 물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매년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도표 문제를 그냥 푸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 얼마 전에도 도표 그 문제 풀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걸 너무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알았지? percentage of UK people 그냥 쭉 읽었을 때 해석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면 해석되는 거죠. 일부 억지로 또 해석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모르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지 막 맥처리를 뭐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percentage of UK people 뭐 이런 뭐 course and online learning 뭐 맥처리 뭐 이런 거구나. 2020년이구나. 뭐 그룹이구나. 그러면서 표에 대해서만 그냥 잠깐 인지하세요. X축은 A주니까 뭐 요렇게 16, 24 뭐 이게 뭐 나인지 뭔지도 몰라도 돼. 그냥 25, 34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Y축은 보니까 뭐 퍼센테이지 뭐 10에서 50까지 됐구나. 그 다음에 뭐다? 까만 거는 온라인 코스 무슨 뜻인지 몰라도 온라인 코스고 그 다음 회색 거는 온라인 러닝 매터리얼이구나. 그대로 인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도표 문제 어떻게 풀었니? 요런 게 있으면 어떻게 보죠? 1번부터 보는 게 아니었죠. 그죠? 도표 문제는 1번은 뭐냐면 위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예요 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하는데 굳이 시간 쓸 필요 없어요. 그 주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1번 2번 뭐 이렇게 그지? 상관관계가 없어. 도표 문제는 앞뒤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갑니다. 밑에서부터. 왜냐하면 4번 5번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답 나오면 나머지 것들 해석 안 해도 되잖아. 자, in each of the 이거 뭐 나인지 뭔지 몰라. 35에서 44 여기 있네요. 35에서 44, 45에서 54, 그다음에 55에서 64 age 그룹에 있어가지고 요 그룹이네. more than one 한 명보다 이상이네. in 5명 중에서 그죠? 5 people까지 5명 사람 중에서 한 명. 얘들아 5분의 1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5분의 1 맞나요? 5명 중에서 1명 맞죠? 그럼 20%인가요? 5분의 1이면 20%는 뭐 이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use online learning material 뭐 이거 온라인 러닝 매터리얼이 뭔데? 까만 거네. 그치? 까만 거. 그러니까 요즘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쌤이 지금 20%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째? 5분의 1, 5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20% 이상은 요 온라인을 사용한다라는 거네. 온라인 매테리얼을 사용한다라는 거네. 27. 오케이, 맞네. 22. 맞네. 요 세 그룹에 있어서 17. 맞나요? 얘네 그룹에 있어서 5명 중에 1명은 즉 20% 이상은 온라인 러닝 매테리얼을 사용한다며. 근데 얘는 아니잖아. 정답은 5번. 바로 나오지. 얘는 아니네. 55, 64 빼고. 정답 5번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만큼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자, 뭐 조금만 더 가볼까? 그냥 위에 거. among six group, 그 6개의 그 그룹들 사이에서, among 사이에서 gap between percentage of people, 사람들의 그 어떤 뭐 비율의 갭하면 어떤 차이죠, 그죠? 퍼센테이지 사이에서의 차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use online courses and that people. 이 온라인 그 강의를 이용한 사람들이네. 사람들의 갭의 차이는 that of people who use online learning material. 그러니까 이제 그 까만 거랑 흰색, 회색깔의 어떤 그런 그룹의 차이는 was the greatest 가장 높았대요. 가장 컸대요. 16에서 24 요 사이가 이 두 개의 차이가 가장 큰 거 맞습니까? 눈으로 봐도 제일 크네요. 여기서 이만큼 아니야? 그죠? 눈으로 봐도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3번 한번 볼까? those age 65 and older. 요거는 제일 끝에 있는 거. 65세 이상이겠죠, 그죠? 65세 이상은 were least 가장 낮았다 이 말이잖아. likely to use online courses. 온라인 코스 가장 낮았다. 2% 가장 낮은 거 맞죠? 6개 그룹 중에서. 오케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2번 뭔데? 24에서 34세 사이의 그 연령 그룹은 had the highest percentage. 가장 높았대? 25에서 34, 요 두 번째 거죠? 어떤 사람들, use online courses in all the group. 온라인 코스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 코스에서 가장 높았다. 22니까 가장 높은 거 맞나요? 맞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번 뭡니까? In each age group, 각 연령 집단에서 percentage of people, 어떤 사람들 online learning material, 회색깔의 사람들은 higher than, 더 높았대. that 뭐 use 온라인 코스, 이 온라인 코스 까만 색깔보다도 모든 집단에서 회색깔이 까만 색깔보다 더 높은 거 맞나요?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아까 전처럼 바로 잡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전체적인 내용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 26번. 와, 26번. 오케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건 뭐 일치 문제거든. 일치 문제도 특별히 그 연계도가 높진 않아. 알겠지?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만. 어법적인 포인트가 많으면 어법 문제 정도로 날 수 있다. 이 정도만. 안토니 반 루이훅이라는 사람이 사이언티스트였대. 잘 알려진 사이언티스트였대요. For his cell research. 그의 이제 세포 연구로요. 알려진에서 PP 형태의 논이 앞에 있는 사이언티스트 꾸며줍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다르프트에서 태어났고요. 1632년 10월 24일에 16살에 그가 뭡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직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begin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와도 되는데 이렇게 ing 형태, running 동명사 와도 되죠. to run, to run 또는 running 다 됩니다. 22살에 로이드 훅은 Return to the Delft 다시 돌아갔고요. It wasn't easy. 뭔가 쉽지 않았지? 뭔가가 쉽지 않았죠? 가짜주어예요. 가짜주어. To become a scientist. 과학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진짜 주어예요. 누가 근데? 누가?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목적격 또는 for 명사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 그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이 to 부정사의 진짜 주체. 그러니까 뭡니까? 루이드 훅이 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의미상 주어 for 목적격 또는 for 명사. 여기 지금 명사 쓰여진 겁니다. 근데 알고 있었죠. 오직 한 가지 언어를 알고 있었죠. 이 더이치 하면 이제 뭐 네덜란드어였지. 그것은 was quite unusual for scientists of his time. 그의 이제 그 당시에 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unusual, 드문 일이었다. 꽤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되겠지. 한 가지, 주로 이제 뭐 다른 유럽의 뭐 프랑스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네덜란드어밖에 몰랐으니까 좀 드문 일이었다. 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의 curiosity, 그의 이제 호기심이 끝이 없었고요. 그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노력을 했다. He had an important skill. 그래 이제 중요한 기술이 있었어. 어떤 기술이냐면 he knew how to make 하면 그죠? 의문사 투부정사 구문이죠. 그죠? 의문사 투부정사. 어떻게 뭐뭐 할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의 개념이잖아. Things out of glass. 뭐예요? Out of glass. 유리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쵸? 유리로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 This skill, 기술이 came in handy. 뭐 이제 핸디가 손에 잡히는 직접적으로 왔다 이 말이니까 뭐냐면 came in handy 자체의 이제 수거적인 의미가 도움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되다. 뭐 할 때 he made lenses for his simple microbes. 그게 이제 뭐 간단한 현미경에 쓰일 위한 그런 이제 렌즈를 만들 때 도움이 되었다. 그는 봤죠. tiny veins 하면 뭐 이제 미세관, 뭐 혈관 이런 걸, 그죠? 미세혈관 이렇게 되겠네.를 봤어요. with blood flowing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막 흐르고 있는 피로 미세혈관을 봤다. ing 형태의 flowing 자리, blood를 꾸미고 있고요. 이때 대은 뭐야? 그가 만든 복수잖아, 얘들아. 복수기 때문에 복수를 찾아야 돼. 렌지스를 말하는 거죠. 렌지스. 그가 만든 렌지스 위에 있었죠, 그죠? 요 렌즈들을 통해 가지고 흐르는 피로 이 작은 미세 혈관을 봤다. 그는 또한 봤죠. 리빙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봤대요.
impound water, 그 연못물에서 살아있는 박테리아도 봤다. 뭐 굉장히 이제 호기심 있게 여러 가지를 봤다라는 이야기네. He paid, pay attention 하면 이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잖아. 과거형 paid attention to입니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면밀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어떤 것들에. 그가 본 것들, 이렇게 되겠지?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묶어주라 그랬어요. 그 앞에는 이제 뭐가 생략됐는데, 이런 거 이제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가 본 것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rite down 썼단 말이야. 그게 이제 관찰한 것을 기록했다. since가 마찬가지 because의 의미겠죠, 그죠? because 뭐도 하기 때문에 he couldn't draw it. 근데 그가 아까 전에 뭐 언어도 하나밖에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기술, 이제 유리 만드는 기술 정도 있었는데 다른 거, 이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잘 하진 못했나 봐요.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he had an artist. 그는 이제 뭐 화가를 고용을 했죠. 뭐 이렇게 그릴 화가입니다. 그림으로 그릴 화가를 what he described. 그가 설명하는 것을 그릴 화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겠지? 오케이. 요거만 한번 좀 적어주자. 지금 요거 그냥 넘어갔나? 요거 다시 한번 좀 적어볼게. with 다음에 사실은 요거 이제 with 분사구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다. with 분사구문. 그는 봤죠. 작은 이제 미세 혈관을 봤는데 뭐 하면서 정도의 개념이 맞겠다. 이 피가 통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가 얘를 꾸며주듯이 해석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목적어가 통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구조거든. with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나왔을 구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목적보호 자리에 ing 형태도 쓸 수 있고 pp 형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ing 형태는 목적어가 지가 한 거야. 능동의 개념일 때 그때 ing. 요것도 똑같죠? 수동의 개념일 때 pp. 그러니까 피가 통하는 거죠. 피가 지가 흐르는 거죠. 피가 흐르는 것을 흐른 채로 이 작은 어떤 미세 혈관을 봤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과거형 pp 형태로 쓰면 틀려요. 그죠? ing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좀 정리하도록 할게. 29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10분 나온 거야? 안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대. 여기까지 해야겠다.